반갑습니다. 체력고 2학년 학생들. 드디어 계약을 하는가 싶었는데 계약이 또 미뤄졌지, 그지?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사람들이 또 코로나에 많이 걸려가지고 또 한 주 연기가 됐어요. 뭐 연기되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인력으로 안 되지, 그죠? 또 열심히 찍어 올리면서 만나는 그날까지 영상 또 열심히 찍어 올려야 되겠습니까, 그죠? 월요일날 아마 지금 오늘 특강의 32페이지 수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월요일날 아마 이거 이론 수업을 한번 들었을 거예요. 추가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설명을 또 드리고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업을 또 간단하게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 나가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영상은 오늘은 이론 수업만 할 것 같아. 이런 수업을 하고 문제풀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요 다음 영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강 물질대사와 건강 3강 물질대사와 건강 단원입니다. 페이지로는 31페이지지, 그지? 32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도 우리가 교육과정이 이제 2015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아주 많이 간단해졌어요. 이전에는 이쪽에 뭐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이렇게 4개의 계가 통합적으로 작용한다가 어떻게 보면 이 단원의 메인인데 각각의 이제 소화계도 좀 디테일하게 아주 많은 효소들도 암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주 많이 단순화된 거 보니까 아마 통합적인 작용이라고 이제 좀 이따 배우는 아마 통합적인 작용 쪽으로 해서 문제들이 좀 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각각에 대한 거를 너무 깊이 있게 설명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이해를 해야 될 정도까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수업의 마지막에 통합적인 작용이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많이 하는 쪽으로 수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한번 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먼저 알아야 돼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세포, 조직, 기관, 기관지, 지금 여기 설명하는 것도 이 공부 교육 과정에서는 이 앞에 먼저 배우고 지금 이 단원을 배우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생명과학 2로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지금 여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간단하게나마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 생물의 구성 체제입니다. 구성 체제. 특히 생물의 구성 체제 중에 이제 동물의 구성 체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 동물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자. 이 개체라고 하는 거는 사람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람 한 명은 무수히 많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다세포 생물입니다. 다세포 생물. 그러면 봐봐. 무수히 많은 세포가 모여갖고 개체가 되는데 일부 세포가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요. 여러 조직이 모이면 하나의 기관이 되고요. 하나의 기관이 모이면 하나의 기관계가 되고 여러 개의 기관이 모이면 기관계가 되고 다양한 기관계가 모이면 이제 사람 한 명이 된다. 이렇게 점점 이제 커져가는 그걸 시력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지, 그치? 그 중에서 지금 우리 이 단원에서 하는 게 뭐냐면 이 기관계라는 거를 이 단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 기관계의 예시가 뭐냐면 방금 내가 얘기해서 소화계, 소순, 호,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이 4가지에 해당하는 기관계에 해당하는 단계인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를 배우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럼 얘네들만 존재하느냐? 아닙니다. 우리 저 뒤에 가면 면역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계도 있고요. 신경계도 있고요. 다양한 그러한 기관계들이 모이면 사람 한 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기관계는 이름을 뭘로 달았느냐? 얘는 기능으로 이름을 다른 거야. 소화라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관이 모이면 걔가 소화계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이해가 됐지? 순환이라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기관이 모이면 순환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를 하는 그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순환은 혈액의 흐름입니다. 그죠? 심장을 기준으로 심장에 펌프를 해가지고 우리 혈액이 돌고 도는 거 그게 순환계고요. 호흡계는 말 그대로 우리 숨 쉬는 거지. 그지? 배설계는 뭐예요? 큰 거 싸는 게 아니고 작은 거 싸는 겁니다. 우리 소변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작용한다가 지금 우리 오늘 해야 되는 단원의 메인 핵심인데 어쨌든 이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는 뭐다? 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는 그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기관계라고 하는 거는 기능을 따라서 이름을 달았고 여러 개의 기관이 모여야 소화기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화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장기 이름에 해당하는 게 뭐다? 기관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봐봐.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으로 음식을 먹지. 입도 소화기에 해당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돼. 입 있고, 그 다음에 식도. 음식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 식도 있고, 뭐 위 있고, 소장 있고, 대장 있고, 항문 있고, 그치? 항문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야? 이 소화계라고 하는 거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순환계에서는 뭐가 존재할까? 이건 이제 소화계라고 보는 거예요. 소화계는 뭐 요거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소화액이 나와야 되겠지, 그치? 뭐 이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쓸개즙을 생산하는 뭐 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소화계에 해당한다. 특히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얘를 되게 많이 물어봤어. 간은 이 네 개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소화계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소화계인데 순환계 한번 보자. 순환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혈액의 흐름이라고 그랬었지, 그죠? 순환계는 뭐 심장이 있을 거고, 심장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개의 혈관들, 아주 다양한 대동맥, 폐동맥, 뭐 정맥, 폐정맥, 대정맥, 모세혈관 그런 혈관들, 뭐 혈액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순환계를 구성하는 거. 호흡기는 뭐 입, 코, 뭐 기관지, 뭐 폐,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다음 배설계 구성하는 거. 배설계라고 하는 건 아마 중학교 때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대변을 보는 게 아니고 소변을 보는 거야. 그럼 소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우리 몸에서 버려지는 것들이잖아. 물과 함께 우리 몸에서의 안 좋은 것들, 우리 대산 노폐물이라고 합니다. 물질 대사 후 버려져야 되는 걸 대산 노폐물이라고 하는 건데, 그 대산 노폐물이 물과 함께 소변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이제 이게 배설계입니다. 그죠? 그러면 소변을 만드는 곳이 어디야? 콩팥이지, 콩팥. 심장이라고도 부르지, 그죠? 콩팥 안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이것도 이제 중학교 때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뭐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콩팥입니다. 그렇지? 콩팥이야. 그러면 이제 콩팥 안으로 혈액이 들어갔다가 혈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 혈액이 들어가는 거를 콩팥 동맥이라고 그러고, 나가는 거를 콩팥 정맥이라고 그러고, 뭐 등등등, 뭐 요도, 뭐 오줌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배설계를 구성하는 기관들이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관이 뭐예요? 기관계가 되는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러한 기관계를 배울 거고, 그거에 속해 있는 기관들은 여기에 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서도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고 제가 이제 소화기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칠까요? 이거를 배우고 지금 이 설명을 들으면 아주 간단한데 또 교육과정상 이게 넘어가 버렸어요. 생투로. 나중에 생투 상황에 들어가서 설명할 때 저게 저렇게 해서 이전에 설명을 했구나. 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겠지, 그죠? 우리 32페이지에 보면 기관계와 에너지 대사라고 나와 있고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 말 그대로 지금 이쪽에 1가로에서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은 뭐냐면 소화기에 대해서 배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기관계 중에서 소화기에 해당하는 거를 배우는구나. 내가 많이 설명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 봐. 이게 박스 안이야. 이게 박스 밖이야. 박스 안이고 밖이야. 근데 박스에 요 위에 구멍을 뚫었어. 그리고 요 밑에도 구멍을 뚫었어. 그리고 이를 연결했어. 그러면 지금 이쪽 공간은 안이야 밖이야? 밖이지. 그럼 이쪽 위에가 우리 사람으로 치면 입이고 이쪽에가 항문이에요. 그럼 내가 음식물을 먹었어. 음식물을 입으로 먹어가지고 한 여기 위, 요 정도가 한 위 정도, 위라고 하자. 위 안에 음식물이 들어있습니다. 내 몸 안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겁니까? 당연히 밖에 있는 거겠지. 설명했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내게 되려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흡수를 해야 돼, 흡수. 근데 내가 먹었던 음식물은 너무나 부피가, 분자의 크기가 너무 큽니다.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화효소, 소화액에 들어있는 소화효소를 만나가지고 더 작은 단위로 분해를 시켜버려야 됩니다. 분해를 시켜버려야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먹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에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에요. 우리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거. 탄수화물이 다 쪼개지면 뭐가 되냐면 포도당, 여기 지금 나와 있지, 그죠?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습니다. 포도당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과당이라든지
갈락토스 와 같은 걸로 분해가 됩니다. 소화효소를 만나갖고 이전에는 이 탄수화물에 해당하는 게 어떤 소화효소를 어디에서 만나가지고 포도당까지 이제 어떻게 분해가 되는지까지 다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탄수화물이 분해되면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와 같은 이러한 아주 작은 단위로 분해가 되는구나. 소화가 이제 이화작용이겠지.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죠? 분해가 되는구나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같은 경우에는 당입니다. 당. 포도당, 과당, 당이잖아. 당. 이거는 뭐 영어긴 하지만서 그죠? 얘네들은 그 당이 하나짜리 당이에요. 하나짜리. 그래서 단당이야, 단당. 그러면 이 얘네들이 쪼개져 가지고 분해가 돼 갖고 얘가 된다라는 거는 얘는 당이 많이 모여 있는 거야. 다당이야, 다당. 다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분자가 크기가 크기 때문에 나한테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소화효소를 만나가지고 그리고 음식물을 먹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죠? 침도 만나고 위액도 만나고 그 장액도 만나고 여러 가지 그런 액체 안에 들어있는 소화효소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단위로 분해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양한 소화효소를 만나가지고 뭐가 되냐면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이 됩니다. 아미노산. 지방은 여러 가지 이제 소화효소를 만나가고 분해가 되면 탄단지로 적어도 얘가 하겠지 그죠? 만나면 지방산과 글리세롤. 이 글리세롤은 모노글리세리드라는 용어로 이제 같은 이름이라고 보면 돼. 같은 물질의 이름이 두 개구나. 그래서 혹시나 다른 데서 모노글리세리드 나오면 글리세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는 뭐냐면 소를 만나서 이화작용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화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탄단지는 큰 단위, 얘네들은 작은 단위인데 얘네들을 쪼개는 이유가 방금도 얘기했어요.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흡수하기 위해서. 그럼 얘네들은 어디에서 흡수가 되는 거냐면 얘네들은 소장에서 흡수가 돼요. 소장에서 흡수가 돼. 거기 그림이 나와 있지. 밑에 한번 보세요. 사람의 소화기에 해가지고 뭐 침샘, 식도, 간, 쓸개, 위, 이자, 소장, 대장, 항문까지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 그 사람 그림 오른쪽에 보면 소장의 융털이라고 나와 있는 융털. 이것도 중학교 때 한 번 더 들어봤을 거예요. 소장의 융털에서 그러니까 소장 한 7m 됩니다. 7m에서 한 9m 돼요. 여기가 7m, 9m에 되는 소장이 이렇게 막 쭈글쭈글쭈글 저기 그림이 나와 있듯이 돼 있는데 걔를 잘라가지고 단면을 보면 안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털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털 달려있는 것도 아마 중학교 때 했을 거야. 단면적을 넓히기 위한 거지, 그치? 단면적. 흡수할 수 있는 단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쭈글쭈글 털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 하나가 뭐냐면 소장의 융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소장 융털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융털인데 이쪽에서 이제 소장에서 흡수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단위로 쪼개지, 그치? 융털에서 흡수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소장 융털에 모세혈관도 있고 암주관이 있잖아, 그치? 자, 혈관이 있고 암주관이 있습니다. 따로 그림은 그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잘 나와 있으니까. 암주관이 융털의 중간에 기둥같이 되어 있는 거고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게 모세혈관인 거예요. 그러면 뭐 포도당을 포함한 포도당이 가장 대표적인 거야. 포도당을 포함한 얘네들과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얘 둘은 뭐냐면 수용성 영양소라고 하고요.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지용성 영양소라고.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야. 이 수용성 영양소에 해당하는 거는 소장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이제 내 거 되는 거지. 흡수가 되면 내 거 되는 거예요. 암주관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장 융털의 모세혈관과 암주관으로 흡수가 됐지.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혈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자를게. 이렇게 잘라갖고 이전은 무슨 계예요? 소화계죠. 소화기에서 내가 쪼갠 다음에 흡수를 하면 어디로 흡수하는 거야? 혈액으로 흡수하는 거야. 혈액으로 흡수하면 이 이후에 흡수가 된 이후에는 뭐다? 순환계로 들어간 거지, 그치? 순환계로 들어간 거야. 순환계로 들어가라고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얘네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 세포들에 다 배달을 시켜줘야 돼, 영양소들을. 왜? 물질대사. 미토콘드리아로 얘네들은 전부 다 에너지 낼 수 있는 놈이라고 그랬었지. 앞에서 배웠어. 미토콘드리아에 뭐 들어간다 했어? 영양소 들어가고, 산소 들어가고, 이산화탄소 빠지고, 물 빠지고, 여기에서 일부 에너지, 40% 정도의 에너지가 뭐다? 내가
쓸 수 있는 ATP, 그지? 에너지 저장 물질로 바뀌어야만 내가 이제 그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각 세포, 이게 세포라고 보자. 이게 핵이고, 각 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무수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에 전부 다 배달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왜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야만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네들은 이러한 영양소가 소장의 융털로 흡수가 돼서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면 1차 목적지가 어디냐면 심장으로 일단 들어갑니다. 심장으로 이렇게 들어가. 심장으로 들어간 다음에 심장의 펌프질에 의해서 세포로 들어가는 거지. 세포 안에 있는 사실은 어떻게 해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다. 다시 배달을 시켜주는구나. 이전에는 이쪽에 수용성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간을 한번 들렸다가 한다. 이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었는데 이쪽에서는 좀 빠지니까 그래도 한번 알아보자. 혹시 뭐 다른 참고서나 뭐 이거서나 이런 데 등장을 할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수용성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소장 융털이 모세혈관에 흡수를 한 다음에 심장으로 가기 전에 간에 들려서 과하면 저장하고 모자라면 간에서 내가 저장하고 있던 이런 수용성 영양소를 못해서 심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냥 간을 한번 들려서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소화기를 설명했는데 뭐와 같이 설명을 했어? 순환계랑 같이 설명했어. 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수업의 가장 마지막의 핵심인데, 아까 뭐랬어?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총 4개의 기관계를 배울 건데, 소화계는 순환계랑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요. 호흡계도 순환계랑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배설계도 순환계랑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계와 배설계는 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어. 얘네들도 그렇고 얘네들도 그렇고. 그럼 이 4개의 기관계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메인 핵심은 누구다? 순환계인 거야. 혈액의 흐름이 이 모든 것을 연결시켜주는, 그게 이제 통합적 작용의 메인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화계를 설명할 때 순환계가 나올 거야. 그럼 뭐야? 이렇게 설명한 거야, 이거를. 그지? 그 다음에 내가 호흡계 설명할 때도 순환계랑 같이 할 거고요. 배설계 설명할 때도 순환계랑 같이 할 거예요. 순환계 혈액의 흐름을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해가 됐습니까? 왜 순환계를 같이 계속 설명을 드리냐면, 순환계가 이 나머지 3개의 계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작용시켜 줄 수 있는 메인 핵심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뭐 소화계는 된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설명한 김에 배설계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33페이지에 가로 3번에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이라고 나와있지, 그지?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그러면 이렇게 흡수한 이러한 3대 영양소에 해당하는 분해산물들이 여기까지 치울게요. 이렇게 분해산물들이 내가 어디로 들어간다 했어? 얘네들이 이거는 합해 갖고 있는 지방의 분해산물, 이거는 단백질 분해산물, 탄수화물 분해산물, 뭐 포도당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 이제 33페이지에 거기 나와 있으니까 이제 바로 가는 겁니다. 얘네들이 물질 대사가 일어납니다. 즉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이화작용, 그렇지, 세포 호흡의 재료로 사용이 되게 되면 얘네들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거기 나와 있어요. 물 이산화탄소. 요거는 설명을 드렸지, 그죠? 그렇게 할까? 미토콘드리아. 여기 미토콘드리아 그림을 그리는 게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겠네.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면 얘도 에너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거 들어갈 때 이러한 영양소들이 들어갈 때 뭐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해서 산소가 같이 들어간다 해서 얘네들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물질이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긴다고 그랬다, 그죠? 물과 이산화탄소. 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기냐면 잘 보세요. 이것도 또 앞에서 배우고 와야 되는데 생투로 넘어간 내용인데,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뭐냐면 CH5야.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도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에 하나 더 있어. 뭐냐면 질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탄단지의 분해산물이 얘네들이 미토콘드리아 내로 들어가게 되면 뭐야? 물과 이산화탄소 만들어진다 했잖아, 그죠? 그러면 탄단지의 공통 구성 원소가 뭐야? CH5잖아. CH5잖아. 그럼 CH5로 H2 만들 수 있겠지. 왜? 이 두 개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잖아. CO2도 이 두 개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나, 그죠? 그래서 탄단지의 분해산물인 뭐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글리세롤이 세포 호흡 재료로 사용이 되게 되면
CO2와 물은 공통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CO2와 물은 뭐야? 내가 세포 호흡 이후에 만들어지는 노폐물인 거예요. 나중에 버려져야 되는 거야. 버려지는. 그러면 탄단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노폐물을 이 둘을 뭐라 그러냐면 대사 노폐물이라고 불러줍니다. 즉 물질 대사 후 버려져야 되는 노폐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왜 이 노란색으로 했을까? 단백질의 분해산물인 아미노산이 세포 재료로 사용이 되게 되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야. 뭐가 만들어지냐면 암모니아가 만들어져요.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쪽에 이제 줄이 쳐져 있지. 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순으로 이제 그림이 나와 있다. 33페이지 밑에는 그죠? 그러면 그 위에 표를 보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위에 표를 한번 보면 영양소라고 해갖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묶여져 있지. 생길 수 있는 노폐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이야. 즉 뭐야? 탄단지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공통으로 생길 수 있는 대산 노폐물은 물과 이산화탄소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단백질은 밑에 하나 더 떨어져 나와 있지. 왜? 단백질이 의해서 만들 수 있는 대산 노폐물은 하나 더 있더라. 뭐다? 암모니아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돼. 버려져야 되는 거잖아. 대산 노폐물이니까. 그지? 그러면 이 CO2는 어디에 의해서 버려지냐면 CO2 봐봐. CO2 우리 몸에서 CO2가 생겼어. 뭘로 버려지겠어? 내가 숨 쉴 때. 그지? 날숨이라 그러지. 날숨. 맞지? 흡기, 호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겠습니다. 숨을 들여 마시는 걸 흡기, 내뱉는 걸 호기라 그래. 우리가 숨을 쉬고, 숨을 들여 마시고, 쉬고 하는 요 상황에서 CO2는 우리 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겠습니다. 즉, 이 CO2는 어디를 통해서 나가냐면 거기, 날숨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뭐야? 호흡기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가거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물은 어디로 나가냐면, 물은 우리 이제 배설계, 그지? 오줌 눌 때, 그지? 작은 거, 소변 볼 때, 물 되게 많이 나가잖아, 그죠? 그래서, 소변, 배설계. 배설계는 소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호흡기는 숨 쉴 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지. 배설계에 의해서 못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땀 흘릴 때도 물 나가니까, 그죠? 땀을 흘릴 때도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일부 숨 쉴 때도, 이렇게 숨을 내뱉을 때도, 날숨을 통해서도 아주 그 소량의 물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호흡기에 의해서도 바깥으로 버려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암모니아가 좀 특이합니다. 이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독성이 조금 낮은 걸로 바꿔줘야 돼. 그 독성이 조금 낮은 물질이 뭐냐면 암모니아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소라고 합니다. 요소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요소로 바뀌어지는 공간, 우리 독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관 뭐야? 간에서 간은 그렇게 되니까 간에 암모니아가 간으로 들어가면 간에서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조금 약한 요소로 바뀌어요. 이 요소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버려지냐면 또 오줌 눌 때 물과 함께 물과 함께 소변을 통해서 바깥으로 버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도 배설계를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까지 알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구체 혈액에서 이렇게 사구체고 봉원주머니고 그래갖고 배설계 콩팥을 구성하는 사구체 봉원주머니 세뇨가 콩팥동맥, 콩팥정맥 해갖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원리나 형상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배설계를 할 때 배웠었는데 이런 게 이제 쭉 빠졌어. 쭉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쭉 빠졌기 때문에 좀 쉬워졌구나 내용들이 공부에서 15년 대전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한 30%의 내용적인 요소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쉬워졌어요. 작년에 쌤이 고3 담임이었잖아, 그지? 고3 담임을 하고 있었을 때의 생원 3학년 모의고사 정도 수준과 올해 3월에 쳤어, 그지? 생원 우리 지금 재학생들 3학년 애들을 쳤는데 수준을 보면 제가 보기엔 한 50% 이상 쉬워졌어요. 50% 이상. 그래서 지금 재수생이 몇 명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이번 3월 모의고사를 쳤는데 왜 이렇게 쉬워요? 라고 전화가 왔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많은 내용들을 배우다가 이런 어려운 내용이 몇 개가 싹싹 빠지고 나머지 부분으로 모의고사를 출제하다 보니까 쉬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내용적인 요소가 쉬워지고 단순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학습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33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화계 지금 이쪽에는 이제 배설계라고 보면 되겠지, 그죠? 배설계. 우리가 배설계 설명할 때
순환계를 같이 설명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봐봐. 미토콘드리아로 봐봐. 얘네들이 들어가야 되잖아. 누가 얘네들을 미토콘드리아까지 데려다 주겠어? 순환계가 데려다 주는 거야. 혈액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CO2 같은 경우에도 혈액으로 들어간 다음에 호흡기까지 가서 버려지는 거예요. 여기 순환계 있고, 있겠지, 그죠?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도 간으로 갈 때 혈액 타고 가는 거야. 간에서 만들어진 요소가 배설계로 갈 때 어디로 가는 거야? 혈액 타고 가는 거야. 물도 뭐야? 만들어지면 혈액에 들어갔다가 뭐야? 배설계로도 가고, 땀으로도 가고, 호흡기로도 가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러한 생기고, 내가 먹었던 음식물이라든지, 대사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전부 다 뭐다? 순환계로 들어간 다음에 목적지까지 가서 버려지거나 뭐 사용이 되거나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센터에 순환계가 존재를 하고 나머지 소화계, 배설계, 호흡계가 얘네들과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통합적인 작용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폐물 생성과 배설도 말씀을 드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저기 32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기체교환과 물질운반 해가지고 나와있어. 기체교환과 물질운반. 즉, 이제 동그라미 2번에 기체교환과 물질운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호흡계를 설명을 드리는구나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호흡계는 아마 이 그림만 좀 이해를 하면, 설명을 드리면 애들이 다 이해를 하더라고. 그럼 호흡계라고 하는 것도 아까도 말했지만 기관계였지, 그지? 호흡계를 구성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 숨을 들여 마시는 거는 코하고 입으로 들여 마시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음식물 내려가는 건 식도인데, 우리 공기가 폐까지 들어가는 이거를 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단계에서도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됐는데, 그 기관이 여기 숨이 내려가는 얘 이름이 기관인데 그 단계도 기관인 거야. 이해돼서? 기관이 있고 양쪽 폐가 두 개가 있지, 그죠? 기관이 있고 양쪽 폐로 숨이 들어가는 이제 꼭지 이렇게 양쪽으로 호수가 이제 양쪽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기관지라고 그러고요, 폐라고 그러고요. 폐는 폐포로 구성되어 있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포, 입, 기관, 기관지, 폐, 폐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호흡계를 구성하는 기관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얘를 폐포라고 하겠습니다. 폐를 구성하는 세포가 폐포입니다. 폐포. 그 다음에 이쪽을 세포라고 하죠. 세포 안에는 뭐 들어있다? 우리는 항상 이제 물질 대사해야 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들어있는 거예요. 자, 미토콘드리아는 음식물도 들어가야 되는데 뭐도 들어가야 되는 거야? 산소도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 산소는 어디에서부터 온 거야? 바깥 공기에서부터 온 거야. 내가 숨을 들여 마실 때 산소가 들어가갖고 그 산소가 폐까지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쪽에서 여기 코하고 입이 있다고 생각해. 뭐가 들어오는 거야? 산소가 들어오는 거지, 그지? 산소가 들어가서 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폐까지 들어갔는데 그 폐까지 들어간 산소가 각 세포로 배달시켜주는 건 누구다? 혈액이다. 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폐포를 싸고 있는 모세혈관이 있고, 심장도 하나 그릴까? 심장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각 세포로에도 이제 모세혈관이 싸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도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이쪽은 뭐야? 호흡계지. 지금 이쪽은 뭐야? 순환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심장이라고 하죠. 자, 보자. 그러면 산소의 최종 목적지는 뭐야? 각 세포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가 호흡에 의해서 흡기에 의해서 들어와갖고 폐포까지 간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는 뭐야? 호흡기에 지금 산소가 존재하는 거지, 그죠? 호흡기에 산소가 존재하는데 그 산소가 각 세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혈관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폐포 여기를 뭐라 하냐면 폐포 주위 모세혈관. 그냥 모세혈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세혈관. 얘는 뭐야? 세포 주위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들어온 산소가 모세혈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산소는 우리 혈액의 흐름, 심장에 펌프질 해가지고 쭉쭉쭉 이동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각 세포 주위에 모세혈관에 도착을 하면 세포 내로 쏙 들어가서 여기 미토콘드리아에서 영양소까지 받았게 되면 이제 세포를 통해서 그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겠지,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호흡계를 하기 때문에 산소와 이산화탄소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기체의 이동과
기체 이동에 신경을 쓰시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산소가 들어가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 산소가 들어갔어. 그럼 물질 대사가 일어나면 뭐가 생성이 됩니까? CO2 생성되는 거잖아, 그죠? CO2. 여기서 CO2가 생성이 되는 거야. CO2는 뭐냐면 다시 여기 내가 바깥으로 빼야 되는 거잖아. 이산화탄소를 내가 숨을 내뱉을 때 바깥으로 버려져야 되는 거 아니겠나? 호흡기로 들어가서 버려진다고 그랬지 아까 앞에서도 보자. CO2가 만들어지는 거 CO2는 뭐야? 여기까지 또 데려다 주는 거는 누구다? 혈액이 흐릅니다. 순환계다. CO2는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쭉쭉 간다. 혈액에 들으면 이제 쭉쭉쭉 가가지고 CO2가 이제 우리 폐포 주위 모세혈관으로 오면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빠지게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설명했던 거를 좀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호흡기에서는 기체 교환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기체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체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걸 기체 교환이라고 해요. 교환이라고 해요. 기체 교환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이쪽에서 기체 교환이 한번 일어나고요. 이쪽에서도 기체 교환이 한번 일어납니다. 봐봐, 페포에 있던 산소가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모세혈관에 있던 CO2가 이쪽으로 페포로 들어가는 거니까 서로 교환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렇지? 이쪽에서도 산소는 세포로 들어가야 되고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쪽에서도 기체 교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 기체 교환의 원리는 뭐냐면 바꿔서 얘기를 하면 얘는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라는 현상으로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라는 현상으로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즉 바깥에서 계속 동네에서 방송해요. 코로나 조심하라고. 지금 또 들리나 모르겠네. 와이파이 여기 있어가지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계속 방송합니다. 시끄러 죽겠어요. 저 옆방에 있는 재영태 선생님 요즘에 기타 치면서 노래도 막 하시고. 지금은 안 하시네, 다행히. 어쨌든 기체 교환이 이쪽에서 일어나고 이쪽에서 일어나는데, 잡아봐. 이 페포 안에 이산화탄소와 산소는 뭐야? 내 거에서 내 거 아니겠어? 아닌 거야. 얘는 요래된 거야. 박스 안에 있어. 여기 입과 코가 있으면 요래돼 있는 거잖아. 내게 되려면 산소가 뭐야? 방금 이렇게 들어가듯이 이렇게 내 혈액 안으로 들어와야 내 거 되는 거잖아. 밖에 있는 거야. 밖에 있는 게 안으로 들락날락하는 거. 얘를 뭐냐면 외호흡이라고. 기체 교환도 외호흡이라고 그러고, 얘는 보면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뭐겠어요? 내호흡이라고 합니다. 기체 교환을 외호흡, 내호흡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럼 그 기체 교환의 원리가 뭐였어?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지.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농도가 높은, 즉 여기서는 분압이라고 그래. 기체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물질이 이동하는 걸 확산이라고 합니다. 확산. 힘이 들겠어 안 되겠어? 안 들어요. 그래서 이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 내가 몸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는 ATP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고 그랬지. ATP는 사용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라고 했는데, 분압이 안 그래도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분압이 높은 곳에서 분압이 낮은 곳으로 이 기체는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ATP를 사용하지 않는 현상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쪽에서도 정리를 해볼게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갔지, 분압은 어디가 커야 되겠어? 폐포가 커야만 큰 데서 작은 데로 이동하는 거야. CO2는 이 모세혈관과 폐포 중에 어디가 크겠어? 모세혈관이 크겠지. 그렇기 때문에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를 하다 보면, 폐포의 산소의 분압이 높고요. 모세혈관에서의 산소의 분압은 낮습니다. 그리고 CO2의 분압은 어디야? 모세혈관은 큰데 폐포는 낮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이쪽에서도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거야. 또 정리를 한번 해보자. 산소의 분압은 어디가 높은 거야? 모세혈관에서의 산소의 분압이 높고 세포에서의 산소의 분압이 낮기 때문에 기체 교환은 세포로 들어가는 거다. CO2는 세포가 높고 모세혈관이 낮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얘도 이렇게 이동하는 거고, 얘도 어디야? 이렇게 이동하는 거고, 얘는 이렇게 이동하는 거다. 아주 단순하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쪽에 다시 얘기를 하지만 이 호흡계를 설명할 때도 뭐와 같이 설명했다? 순환계와 같이 설명을 했다. 왜? 내가 산소가 들어와서 산소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야? 순환계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고, 목적지에서 만들어진 그 CO2가 다시 버려지기 위해서도 폐포까지 올 수 있는 것은 뭐다? 순환계에 의해서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호흡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런 수만 한다 그랬지. 지금 여기는 과학실입니다. 이전에는 멀티실에서 계속 찍었는데 빔도 이렇게 쏘고 했는데 지금 윤종이 지금 열심히 수업해갖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론 수업 과학실에서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남은 이론과 문제풀이를 빔싸갖고 쫙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자. 그러면 기체교환에 해당하는 걸 아마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한번 글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설계도 있고 순환계 한번 볼까? 순환계 지우고 있습니다. 순환계까지 설명하고 통합적인 작용 설명하고 넘기면 될 것 같아요. 순환계는 33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이 순환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순환계라고 보면 되는데 순환계를 통한 물질의 운반해갖고 글을 한번 읽어볼까? 혈액은 소화기관에서 흡수한 영양소와 즉 아까 소화기에서 들어온 영양소가 소장의 융털에 흡수되면 이제 순환계로 들어온 거라 했지, 그죠? 그러한 거가 호흡기관에서 흡수한 산소, 그 산소도 뭐야? 순환계에 들어가서 목적지까지 간다고 그랬지, 그렇지? 그 얘기입니다. 혈액은 소화기관에서 흡수한 영양소와 호흡기관에서 흡수한 산소를 조직세포, 조직세포는 그냥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중에 어느 하나 혹은 모든 세포들을 조직세포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를 공급하고 조직세포에서 생성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각각 배설기관으로 인 콩팥과 호흡기관인 폐로 운반하는 일을 담당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위에 순환계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심장입니다. 심장은 사람은 이심방 이심실인 거 알고 있지, 그지? 이심방 이심실인 거 알고 있지. 위에가 방이고요. 밑에가 실입니다. 그래서 방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이쪽이 오른쪽이잖아. 너희들도 그렇게 보이지? 이쪽이 왼쪽이잖아.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얘가 내한테 이렇게 들어온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들어온 상황. 그럼 이쪽이 뭔가요? 나 이거 오른손이거든요. 이쪽 오른손 필기하고 있잖아. 이쪽이 뭐냐면 우측이에요. 우측. 그래서 얘는 우심방, 얘는 우심실. 얘가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혈액은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혈액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고요. 방향성 있이 이동을 합니다. 얘가 이제 심장이고 그 다음에 위에 뭘 볼까요? 폐를 그릴 거예요. 요가 폐고요. 요가 조직세포, 세포 중에 하나, 어떤 세포 중에 하나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혈액은 어떻게 이동하냐면 항상 심장 안에서는 방에서 실로 이동해요. 방에서 실로만 이동합니다. 그리고 조직세포로 나가는 건 이렇게 나갑니다. 좌심실에서 나간 게 온몸을 돌다가 어디로 온몸을 돌고 들어오냐면 우심방으로 들어가고요. 우심방에서는 우심실로 들어간다 했지. 우심실에서 나온 혈액은 폐로 가고 폐에서 나온 폐에서 출발하는 거는 좌심방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 내가 이제 밑으로 갔다가 밑에서 이렇게 올라갔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펌프질을 하면 위로 다 나가요. 위로 나가서 이제 꼬여갖고 이제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혈액은 이동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면 심장을 기준으로 혈액이 나가는 혈관을 뭐라 그러냐면 동맥이라고 해요. 심장을 기준으로 들어오는 혈관의 이름을 정맥이라고 합니다. 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거 다 하면 심장을 통해서 얘는 조금 나가는 거잖아, 그지? 나가기 때문에 이쪽은 뭐겠어요? 동맥. 얘도 나가는 거지, 동맥. 얘는 들어오고 얘도 들어오니까 얘는 뭐겠어? 정맥. 얘도 뭐야? 정맥. 그러면 동맥이라고 해서 다 동맥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이제 좀 구별을 하고자 이거 봐봐. 우심실에서 나가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그러는데 목적지가 어디야? 폐야. 그래서 이 동맥을 폐동맥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폐에서부터 들어오는 혈액이기 때문에 이 혈관의 이름은 폐동맥이라고 해요. 폐정맥. 그리고 좌심실에서 나간 혈액은 온몸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강하게 짜서 가장 혈액이 강력하게 나가요. 압력이 엄청 커요. 그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는 가장 커야 됩니다. 얘는 대정맥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온몸을 돌고 들어오는 얘도 뭐라고 보면 되겠어? 가장 큰 대정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지? 그리고 이 개념 하나 했어. 심장을 기준으로 들어오는 혈관의 이름을 정맥, 나가는 것을 동맥이라고 그랬어, 그지?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동맥혈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정맥혈이라고 하는 게 혈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이래 따라 갖고 이제 더 헷갈릴 수가 있는데
동맥혈이라고 하는 것은 동맥에 흐르는 혈액을 동맥혈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그 기준으로 하면 얘는 정맥에 흐르는 혈액을 정맥혈이라고 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름에서 오는 오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동맥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혈액을 동맥혈이라고 해요. 산소가 적게 포함된 혈액을 정맥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자. 우리는 산소는 어디에서 받아야 돼? 산소는 폐포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폐에서부터 그 폐포 근처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주는 거지. 어디에서 산소를 받는 거야? 여기에서 산소를 받게 되는 거야, 혈관으로. 그리고 어디 갖다 주는 거야? 조직세포에 산소 갖다 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혈액은 계속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폐에서 산소 받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갖고 조직세포에 갖다 주기 전까지는 뭐겠어요? 혈액에 산소가 많겠지. 받고 아직 안 줬어, 아무한테도. 계속 이동하다가 조직세포로 줬어. 그러면 받고 주기 전 이쪽에 해당하는 건 뭐겠어요? 동맥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 잘라갖고 이쪽에 흐르는 거, 오른쪽에서 흐르는 거, 산소를 받고 주기 전까지 흐르는 이 혈액을 뭐라고 해요? 동맥혈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산소를 줬어. 주고 나서 이제 산소가 적은 혈액이 어디야? 쭉 올라가서 심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폐로 가야만 여기서 산소를 받는 거잖아, 그지? 받는 거잖아. 그럼 이쪽에 흐르는 혈액은 뭐라고 보면 되겠어요? 정맥혈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지, 그죠? 간단하시겠죠? 간단하시. 그리고 내가 이렇게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갖고 이 위쪽을 보자. 심장을 기준으로 이 위쪽에서는 뭐예요? 폐로 갔다가 폐에서 다시 들어오는 거지. 심장을 기준으로 폐로 갔다가 폐에서 다시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도는 거를 뭐야? 순환이라고 하잖아. 근데 어디로 순환하는 거야? 폐를 순환하는 거야. 폐 순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요 밑에는 뭐냐면 내 온몸을 돌고 오는 거잖아. 몸체자를 써서 체순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하면 이제 순환계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순환계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탁이 없어. 책 놔둘 데도 없어. 의자에 놔둬봐. 그러면 33페이지까지는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겨가지고 가장 메인에 해당하는 거 통합적인 작용. 위에 실험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통합적인 작용을 한번 볼게요. 이 통합적인 작용은 35페이지 상단에 있는 그 그림만 아니면 다 돼. 이때까지 설명한 게 거기에 집약적으로 다 들어가 있구나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메인이야. 다 대부분의 문제는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35페이지 상단에 보면 그림 하나 나와 있대. 그거 이제 조합으로 나와 있고요. 중간에 뭐 있어? 중간에 나와 있어. 이쪽에 뭐 있어? 배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호흡도 있습니다. 걔는 아니지만 이쪽에 뭐야? 세포 있어. 이 세포에 뭐 산소 갖다 주고 영양소 갖다 줘야만 이쪽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에너지 만들고 노폐물이 만들어지게 또 버려지고 하는 거겠지. 이렇게 보면 똑같이 그래야 되니까 네모칸으로. 뭐 조직세포도 있습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 들어오는 거 한번 보자. 소화기 한번 봐봐. 소화기로는 음식물이 들어오는 거야, 그렇지? 음식물이 들어오고 음식물이 소화기로 들어온다는 것은 입으로 먹어가지고 이게 내려가는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는 소장이 뭉쳐서 흡수하고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은 내가 항문을 통해서 큰 거 넣을 때 나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실 똥이야, 똥. 그지? 조금 나가는 거. 심한 똥인데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에 똥 섞거든요. 똥. 다 했어요. 똥 나가는 거예요. 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음식물을 먹어서 소화기에서 흡수되지 않은 게 이제 버려지는 거고, 흡수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글리세롤을 포함한 뭐 무기, 염류 같은 것들도 있고 물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흡수를 하게 되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여기 순환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이 순환계로 들어가는 게 뭐라고 해서 영양소. 이 영양소는 아마 음식물 한 단지의 분해 산물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글리세롤. 뭐 물도 존재하면서 그렇죠. 물도 이제 음식 먹을 때 물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순환계로 들어간 이 영양소는 목적지가 어디야? 세포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건 세포로 넣어야 되는 거야. 여기 영양소 들어가는 거야. 소화기를 통해서 들어온 게 순환계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순환계는 이 소화기에서 세포까지 가는 중간에서의 그 배달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계로 가는 거 보자. 호흡계. 호흡계로는 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산소 들어오는 거지, 그죠? 산소 들어오고 내가 숨 들이마실 때 산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만들어졌던 내 몸에서 만들어졌던 대사 노폐물인 CO2가 다시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CO2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요.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호흡기로 들어온 산소는 뭐야? 그 호흡기로 들어온 그 폐포주의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면 순환기로 들어가는 거지, 그죠? 산소 들어가는 거겠습니다. 그럼 이 산소도 우리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까지 들어가야만 에너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데에서 산소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기로 들어온 건 순환기가 배달시켜서 세포로 들어가는 거나 산소는. 그럼 이쪽에서 만들어진 CO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는 거겠지,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지. CO2 해갖고 이쪽으로 CO2 해갖고 바깥으로 버려지는구나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우리 배설물 한번 보자. 자, 배설물 한번 보자. 배설계에서는 바깥으로 이제 버려지는 겁니다. 버려지는 거지. 버려지는 건데, 과잉의 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한 만큼만 저장하고 나머지는 오줌을 통해서 바깥으로 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운동을 되게 많이 한 상황에서는 아주 소량의 오줌만 나가는 거고요. 물을 아주 많이 먹은 상황에서는 다량의 물이 나가는 거야. 왜? 내 필요한 만큼만 내가 저장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과잉의 물과 대사 노폐물, 이 대사 노폐물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아까 설명했던 요소도 우리 배설계를 통해서 버려진다고 그랬지, 그죠? 요소와 같은 대사 노폐물이 이제 바깥으로 버려지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잉의 물은 뭐야? 여기서 만들어진 물이 노폐물, CO2와 노폐물이 있는데, 이 노폐물 요소를 포함한 물 같은 것들,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지, 그죠? 이쪽으로 나는데, 여기는 노폐물과 물이 배설계를 통해 바깥으로 나가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설계로 내가 필요한 만큼만 물을 버린다 그랬지, 다 버리는 건 아니라 그랬지, 그죠? 이쪽에서 좀 물은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쪽은 파란색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파란색. 색깔 구별을 하려 했는데 빨간색으로 다 적어버렸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는데, 세포야 그렇고 소순호흡에 배워서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를 배웠는데, 소순호흡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가장 핵심은 누구다? 중간에 있는 이 순환계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소화계와 호흡기는 직접적으로 물질을 주고받는다? 절대 아니겠지. 그러면 얘네 셋들은 지극끼리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야. 중간에 누가 있기 때문에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거야. 순환계가 있기 때문에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거고, 순환계가 있기 때문에 이 네 개의 기관계가 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가 지금 이 수업의 메인 핵심입니다. 핵심. 이해가 됐지? 그리고 우리 몸으로 들어온 음식물이라든지 산소라든지 만들어졌던 물이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누가 이동시켜준다? 순환계가 이동시켜준다. 그래서 순환계가 이 단원의 메인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아마 이런 식으로 도표가 나와 있으면서 얘를 A라고 하고 B로 하고 얘를 C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ABC를 판단한 다음에 그게 해당하는 기관이 뭔지, 그쪽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호흡기는 기체교환의 원리는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하나씩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통합적인 작용은. 고3 애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3학년 애들한테 이 문제 나오면 5초짜리 문제구나. 땡큐 하면서 이제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앞에 했던 조금의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좀 챙겨가면서 학습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34페이지에 위에 보면 실험 하나 나와 있는데 그 설명을 안 했다고 실험 하나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 밑에 보면 대사성 질병과 에너지 균형이 갖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주 단순해요. 단순한 이 실험 하나와 그 대사성 질환, 그 에너지 균형 설명 한 10분만 하면 끝날 것 같아. 그거 하고 오늘 PPT가 없기 때문에 설명 못한 문제풀이도 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주가 늦어졌어요. 빨리 보면서 앉으면서 수업하면서 서로 질문도 주고받고 하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네요. 한 주 더 늦어졌으니까 집에서 우리도 시간 잘 맞춰가지고 학습을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